자,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구과학 원 교과서에 있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헬륨 수치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다음 교과서에서는 수정돼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이 이거 수소핵 융합 반응을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직접 문의를 넣어봤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수정을 하겠다. 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답변을 해줬고, 그래서 영상에다가 제목을 교과서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라고 어그로를 좀 끌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딱 한 가지인데요. 뭐가 됐든 맹신하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참 요상한 거를 12년 동안 세뇌를 당합니다. 뭘 세뇌당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요즘에는 뭐 자습서 문제집 같은 걸 맹신하면서 공부를 하던데, 뭐 여기서 핵심은 뭐 교과서로 공부를 하냐, 뭐 자습서로 공부하냐, 뭐 문제집으로 공부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은연중에 맹신에 대해서 세뇌 당하고 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뭐 똑똑해가지고 뭐 교과서 오류를 바로 잡았냐? 뭐 그런 거 같아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선생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천지 빽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교과서 검토할 때도 아마 단 한 명도 그 하찮은 헬륨 숫자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써왔으니까. 뭐 당연히 맞겠지? 라는 이전 교과서에 대한 그 맹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좀 의심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증거 찾기 연습, 이거를 좀 해야 된다 라는 거. 물론 당장 지금 공부할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의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고 있고, 그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뭐 어쨌든 선생님은 뭐 교사 중에서도 돌연변이입니다. 뭐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답게 이전 교과서 따위는 믿지 않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면은, 이 문자에 대한 총평부터 하면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모습 아주 멋있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중간에 나를 거슬리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요 근사치입니다. 근사치.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근사치면 나도 문의 안 하죠. 응? 근사치, 나도 이거 내가 근사치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사치,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베타 분계를 아는 사람, 양의 베타 분계랑 음의 베타 분계를 아는 사람이면은 저걸 근사치라는 단어로 퉁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 잘못된 거라고. 그 숫자 하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뒤에서 자세히 풀이할 거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멋져. 사장님 멋져, 멋져. 네, 멋집니다, 사장님. 틀렸는데 아니라고 팍팍 우기면서 막 치졸하게 구는 것보다 잘못된 걸 인정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그걸 얘기하려면은 2는 MC 제곱, 2는 MC 스퀘어, 저거에 대한 컨셉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한 컨셉. 보세요. 자, 일단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소 4개 중에서, 양성자 4개 중에서 2개가 중성자로 바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지만 양의 베타 분계, 음의 베타 분계 할 때도 그 중성자가 중간 그 전하량이 없어서 중간 0이라 가지고 중성자인 한자이지만
그래서 무게까지 기억하려면 중자를 무거울 중자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좋잖아 그냥. 우리는 한자권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양성자 두 개가 중성자 두 개로 바뀌었대요. 중성자 무거운 거잖아.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게로 바뀐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여야 돼. 자, 양성자 4개짜리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값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가 0에서 5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맞겠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에? 어이 뭐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근사치야. 이런 게 근사치지. 이렇게 앞자리가 다른 건 근사치가 아니에요. 이게 근사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한 거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실제로 헬륨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 질량이 감소했네? 아니 원래 예상한 거 왜 달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어찌됐든 이렇게 줄었든 이렇게 줄었든 이만큼 대충 이만큼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예상보다 줄었다예요. 예상보다 줄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질량이 똑같을 줄 알았더니 질량이 빠졌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뭐지? 혹시 설마 너 에너지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질량이 빠진 만큼 에너지로 나오더라. 이게 그 유명한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컨셉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숫자들을 봤을 때 접근을 근사치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근사치니까 대충 그냥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영상에서도 참고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은 양의 베타 붕괴고 흡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주변이 높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인 양성자가 중성자가 두 개가 중성자가 되는 그 반응은 1000만 켈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온도 높다고요. 흡열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 주변에 온도가 높으니까 꽉 그냥 주변에서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막 압축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수소끼리 막 붙어가지고 아우 야 저리 가 이러면서 그냥 막 붙어가지고 붙으니까 갑자기 두 개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헬륨으로 합체되는 굉장히 온도가 높은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클릭 안 해볼 거 아니까 여러분들 그 카드 옆에다가 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것도 싫으면 홈페이지 가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수소핵 융합 반응의 컨셉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숫자를 보고도 이상해야 돼요. 봐봐요. 지금 이게 4개가 있는 게 이거 4개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거 4개를 곱하기 4 하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보니까 7에서 6으로 됐으니까 감소한 거지. 질량 감소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로 가는데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중성자 무겁다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4개 더하면은 이거 질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헬륨 값을 측정하면은 헬륨 자체 값을 측정하면은 작게 나오네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질량 감소인가 이렇게 가야지. 그냥 다짜고짜 그냥 감소요 이게 아니라고. 애초에 내가 왜 이걸 흥분하냐면 이 숫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그냥 합친 값이에요. 이게 헬륨 값이 아니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친 값이라서 내가 흥분하는 거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아예. 근사치네요 이게 아니라 잘못된 값이에요. 잘못된 거. 이건 고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7에서 6으로 감소했네. 질량 감소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고. 애초에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바뀌면 질량은 증가해야 된다니까. 근데 질량이 증가 안 하고 감소돼 버렸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잘못됐어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질량 결손?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원래 숫자가 크게 나와야 돼. 얘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헬륨 자체를 보면 작게 나오니까 질량 감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서적들을 찾아보면 대학교 서적들을 찾아보면은 양성자와 중성 질량이 이렇게 나와요. 애초에 양성자 질량부터 잘못됐죠.
보시면은 양성자 질량을 애초에 잘못 적었어. 그리고 여기 교과서 보면 이거 교과서 실제로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중성자가 몇인지는 적어 놓지도 않았어. 그냥 4개 합시 이거래. 그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래 이래놓고. 여러분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요거예요. 요거 헬륨 원자핵의 질량. 아예 다르죠. 아예.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잘못 적어놓은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는 좋지만 근사값? 이건 아니에요. 근사값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 그래서 요것도 애초에 요렇게 적는 것도 기본 양성자 값이 스타트가 잘못됐고 이 값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값이 아니라 애초에 헬륨 값으로 그럼 적어놨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거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안 해서 그냥 과거 관습 그대로 따라가서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파트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의심해봐라. 뭐든지 뭐가 됐든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